박채아 의원님이 먼저. 아마 집행부에서 굉장히 수업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23년도 경북 도내 시군별 중3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입니다. 처음 이런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이 사실 경산에서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와 우리 교육 당국의 이견이 커가지고, 그러면 어떤 자료가 가장 정확한지 고등학교 23년도 입학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 그리고 어느 타시도에서 어떤 사유로 왔는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사유까지는 아직 취합하지 못했고 이동 내역은 지금 취합된 상황입니다. 경북 교육의 책임자는 교육청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수의 민원에도 초등은 걸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각 시군, 고등학교는 경북 전체 학군이라서 다수의 학부모 민원에도 우리 교육청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의 학군은 경북 전체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북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고통 섞인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23년도 도내 중3 22,285명이 중에 중학교가 위치한 시군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은 18,735명이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경우는 3,2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3,289명 중에 91%인 2,995명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23년 경북 도내 중3 타 지역, 그러니까 경북이랑 타 시도에 고등학교를 진학한 전체 학생 수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과학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체고, 외고, 자사고, 특수학고, 학교. 요건 학생 선택에 의해서 갖는 거죠. 하지만 일반고 진학을 위해서 1220명이 이동했고, 그리고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성화를 선택해서 이동한 학생들이 1,403명이 되었습니다. 95명 중 유출입 학생 수를 비교해본 결과 경산시가 다른 시군으로 356명이 유출되었고 150명이 유입돼서 순유출이 206명에 달했으며, 구미가 순유출이 299명, 포항은 272명, 칠곡은 198명, 안동은 189명으로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대도시의 아이들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북 도내 다른 타 시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자료에서 도내 시군 간 이동한 진학 학생 수를 경북 내 이동으로만 살펴보면 과학고 68명, 마이스터고 235명, 예체능고 106명, 외고 61명, 자사고 41명, 특수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내 시군을 일반고 진학을 위해서 이동한 학생 수는 1141명,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1333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학교가 아니면 또 학급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가 거주하는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고1에서 고3까지를 가정해보면 원거리 통학자가 9,000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군 이동, 그러니까 추정치죠. 9,000명이 어떤 이동수단으로 학교에 등하교하는지, 그리고 주거는 기숙사, 자취, 어떤 행태인지, 그리고 심리적
불안은 없는지 혹시 조사된 데이터나 확인이 될까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성진입니다. 방금 박찬호 의원님께서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 수가 매년 3,289명이 타 시군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한 1,400여 명이고 두 번째로 말하면 이제 일반 계고등학교가 한 1,200여 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전국 모집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현실과 또 이상과의 어떤 그 사이에서 그 갈등을 좀 많이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산 지역에 특성화고 제가 그 타시군 이동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학생들이 어떤 교통순환으로 지금 가는지 그리고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있는 이런 학생들이 심리적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3,200명, 3개 학년을 합치면 9,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우원거리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접 시군에는 아마도 특히 이제 대구 인근에는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제 통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타시군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우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6개입니다만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기숙사가 168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숙사가 지금 현재 주말에는 운영이 되나요?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러면 2주에 주말에 만약에 기숙사가 운영되는 학교는 급식이 나오나요? 사감이 있나요? 예, 기숙사가 운영되는 학교는 사감이 학생이 있으면 사감은 항상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말에 기숙사가 운영될 때 7일 동안 운영이 된다면 사감 선생님이 보통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계속 있는지 그리고 급식은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군은 경북이 맞습니다. 경북 전체가. 근데 저희가 실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요일에는 신나서 집으로 버스 타고 그다음 기차 타고 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부모와 떨어져서 16살이 울면서 그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고 학군은 맞더라도 타시도 간의 이동이 굉장히 원거리지 않습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차가 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경산에서 안동을 가거나 아니면 경산에서 상주 그다음 김천 갈 때 어떤 수단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런 통학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정확히 생활을 그 학생들이 다 생활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 경북교육청에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늘 경북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부는 경북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물론 경북 전체가 도내 학군이 맞긴 하지만 타시군 간에 이동하는 학생들을 경북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조건 학군 문제로 치부한다는 거는 본의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우리 교육감님이 부교육감님이 먼저 모두 발언해서 아이들이 미래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이터 하나 없이 무조건 학군이 맞기 때문에 경산이나 다른 구미, 포항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고 학생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하는지 학생들의 생활 환경은 어떤지 집을 떠나서 학습하는데 심리적인 불안감은 없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경북교육청에
아니란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어서 있는지, 그리고 기숙사 운영은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울릉도의 경우를 들어보면 울릉도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말에 기숙사를 실제 운영하지 않아서 주말마다 울릉도를 가지 못하고 부모들이 주말마다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모텔이나 친구 집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험 노출에 우리 경북교육청은 어떤 조사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거를 본 의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 답변 조금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거나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갑니다. 제 조카의 경우도 김천이 집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에 있는 모 여고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또 학부모의 고통이 굉장히 힘든 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촌이기 때문에 제 차로 부모님이 시간이 안 될 때는 김천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카 되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학교를 왔느냐, 김천에도 학교가 있지 않느냐, 자기는 이 학교가 좋고 이 학교 교육과정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학생들의 선택이 그 기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는 중학교에 만약에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분처럼 타 지역으로 타 시군으로 만약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로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추후 지도,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마치 대학과 비슷하게 내가 서울대학 가고 싶고 경북대학 가고 싶으면 그 학교에 가서 그 근처에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또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하는 것과 100%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유사하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가 이제 의무교육 단계와 비슷하게 학비라든지 이런 게 다 무료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경산 지역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차이가 크게 없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부족해서 다 지역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급 정설이라든지 또는 학급당 인원을 아직까지 경상북도 학급당 인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학급당 인원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경산이나 청도 지역의 학생들, 특히 칠곡이나 구미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황금 뒤집기 해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학급당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 교육감님께서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의 학급당 수가 적다고 얘기하신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감 때 경상 지역과 관련해서 77명의 입학 전원이 남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데이터에 유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가 뽑은 이유가 교육청의 현재와 같은 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경산의 학부모님들의 데이터가 상이하게 달라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본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중도에서 이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모자랍니다. 순유입을 포함하면 학군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조카 얘기 해주셨는데 일반고를 타시도로 진학한다는 것은 물론 타시군을 진학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특성화고를 갈 수도 있고 일반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좋아서 갔을까요? 그 학급 증설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그리고 교육감님도 경북 교육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타시도에서 28명 되니까 우리도 그까지 늘릴 수 있다.
경북 전체로 봤을 때 22명인 학급이 대다수인데 경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까지 해가지고 25명입니다. 그럼 경북 내에서 경북교육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의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국감장에서 가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경북도의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북도의 시군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 아이들이 받는 피해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 이 아이들의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급 증설이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원거리 박채아 통학을 의원님, 하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데이터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위원회 질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는 오로지 경북 교육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과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자료도 없고 앞으로는 경북 교육이 발전하려면은 이 제도를 앞세우기보다도 아이들이 우리 경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줘야 되고 각종 데이터를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없어요. 없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다른 동부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맥을 짚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 하시면 박채아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네,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오늘 행감 분위기가 엄숙하네요. 자, 사실 본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정책국장님, 우리 학교 회계 전출금이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잠시 학교 회계 전출금이 그러니까 학교 회계로 가는 전체 예산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정확한 수치는 말 안 하셔도 되고 아마 굉장히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학교와 관련된 이 회계들이 학교 회계 예산들이 정확하게 쓰이는가 몇 군데 조사를 하고 싶어도 늘 답변은 교사의 업무 과중 때문에 요청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 막대한 학교회계 전출금은 어떤 감사나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보고되고 그런 거를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결국에는 3년에 한번 감사실 감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에서 행감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실제 학교 회계를 들여다보려면 그 자료를 받기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학교 회계는 이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나면 다 결산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우리 에듀파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보지만 실제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실제 볼 수 있는 권한들이 극히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실제 자료 우리가 거기에 입력된 자료만 자료가 아니잖아요. 실제 증빙들을 다 받아야지 행감이 정확히 됩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에 뿌려진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22개 시군 그리고 군이 포함해서 23개 시군을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만 얘기하면 교사의 업무 과중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행감을 받기 싫으면 예산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산이 적정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쓰였는지 행정사무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하게 배분되고 분배되지만 이게 정말 법에 따라서 쓰여졌는지에 감시하는 의무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경북의 도민들이 그 권한을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했는 걸로 생각하고 그 권한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 자료가 받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학교의 정책들이 교장이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게 되면 계속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1년마다 바뀌는 교장 선생님 때문에 학부모들과 교육당국이 혼란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본의원의 소신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용지 관련해 가지고도 현재는 우리가 학교 용지를 거의 가장 먼저 학교 용지, 그다음 종교 용지 뭐 이런 거를 배분해 가지고 원가로 거의 우리가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를.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거를 배정해주고, 그 이유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60년대 못 살 때 그래도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자는 그 정신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군에서 예산으로 주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 용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용지를 폐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그러면 그 마을 주민의 일정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오신 교장 선생님들의 답변을 보면 본인들 학교장들의 막대한 권한으로 지역 사회와에 상생해야 된다는, 이거는 내팽개 쳐준 것 같습니다. 옛날 50년대 60년대 지역 주민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 모아서 학교 용지를 살 수 있게 기부해 주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의 의미를 우리 교육청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때라고 본의원 오늘 교장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교육청도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주민과의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본의원의 그 질의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육 행정의 보살핌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크게 좀 해주시죠.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출연율,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자폐성 장애인의 비중이 2011년 1%, 14년 2%, 17년 3%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그 등록 장애인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장애 영유아, 여기는 5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2010년 8,448명에서 2022년 9,234명, 장애 영유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경북의 경우로 조금 함축적으로 해보면 2008년도 경북의 영유아 비율은 13만 8,585명 중 장애 영유아가 404명, 0.3%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그 영유아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82,877명 중에 장애 인구 영유아는 늘어났습니다. 496명. 그러니까 0.6%, 2배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 0세부터 6세 미취학 아동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장애 판정들은 3세 미만으로도 많지만 아이가 말하고 그 검사할 수 있는 3세 이상에서 두드러지는 것들이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언어 장애, 자폐성 장애들이 3세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만 검사가 어려워서 그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만 3세 이상에서 그 이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장애인 기준이죠. 여기서 또 두드러지는 것이 자폐성 장애 판정이 28%나 됩니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경계성 자폐가 굉장히 많다는 여러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형태입니다. 보시면 일반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영유아 장애 아들이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41.33%.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과 유치원 내 특수학급 그다음 유치부만을 비교한 자료를 설명했을 때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58.67%입니다. 전국 평균이. 네,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현황에도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최근 3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 또한 최근 3년,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2021년 135명 유치원만을 보겠습니다. 2022년 176명, 2023년 2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유형이 지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장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국가 통계에 의해 도내 영유아 중 장애 영유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그에 비례하여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 또한 증가되고 있으나 특수학급 설치,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이 별도로 배정되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증가하지 않아서 사실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급에 통합하여 교육할 경우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힘이 들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경북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자, 정책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장 최선지입니다. 6세 미만 영유아 장애 비율이 안타깝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경북의 경우를 먼저 설명해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0.3%던 장애 영유아가 2022년 0.6%로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교사가 이제 별도의 이제 특수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이렇게 증가하는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들 이제 특수학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사실 이제 그 특수교사는 별도의 우리 교육부에다가 이제 특수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이제 학급을 늘리기 위해서 교사를 정원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국장 5개년 배치 계획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현재 23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전국 평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북의 특수학급 배치 영유아 비율이 전국의 58.67%인데 경북은 43.92%거든요. 전국 평균과 14.75%라는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경북의 경우 이게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영유아의 경우에는 4명당 1명이 특수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근데 수치대로라면 제가 보고받은 수치대로라면 일반 학급에 지금 이 영유아들이 특수학급에 가야 되는 영유아들이 236명, 일반 학급에 완전 통합 교육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전문하지 않은 교사 밑에서 5명에 1명 아니면 뭐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면 9명에 1명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장애 아들은 그거를 전담 교육하시는 특수교사들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반 교사들이 9명에 1명꼴로 배치되는데 거기에 완전 통합으로 지금 경북교육청이 배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아이들도
전문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를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추가 보충으로 특수교육 실무사나 또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제 일반 학과부에 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그 특수대상 일반학급 배치, 그러니까 일반학급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해서 전체 특수교육 실무사가 4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20명입니다. 근데 23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행감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 특수학급에 가 있는 학생이 151명이고 일반 학급에 가 있는 학생이 219명에서 370명. 그러니까 217명에게 고작 실무 이 217명을 케어하는데 특수교육 실무사가 4명, 자원봉사자가 20명입니다. 두 개를 합쳐도 217명을 케어하는데 고작 24명을 그 전담 교사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아니라 특수교사들 중에도 우리가 영유아 특수교사들은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그 영유아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완전 통합을 받는 이제 학생들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유비해서 이게 일반 또래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영유아 때는 같이 활동을 해서 교육받는 게 더 이제 좋다고 학부모들이 신청을 그렇게. 자,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분석을 했을 때도 경계성 자폐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경계성 자폐아들의 영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애들이 어떻게 교육받냐,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냐, 케어받냐에 따라서 정상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도 이제 4명 중에 좀 24년도에는 8명의 이제 특수교사를 또 추가 배치를 확정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받으시겠다고 지금 5개년 계획하신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이 지금 58.67%인데 우리가 43.92%, 그러니까 14.75포인트가 차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는 교원을 확보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증가되는 교원 수보다 우리 아픈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일반 통합학급에 넣음으로써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 교육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특수교육 실무사도 추가 이제 저희들이 추가 배치하려고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5개년 정원계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들 24학년도에는 8명을 추가 이제 신규로 요청을 할 거고요. 25년도에 5명 해서 쭉 이제 5명씩 추가로 저희들이 정원 요청을 해서 박재호 학급을 의원님 늘리도록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자, 현재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 387명의 우리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4명당 1명 정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97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이제 국가 통계 자료 중에 자폐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은 그 꾸준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치료하고 관찰하면 개선될 수 있는 경증의 아이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적정한 시기에 받으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원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10몇 % 뒤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에 다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북의 아이들의 통계 자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국가 포털 가보면 그 우리 이런 경증 장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경북 교육에 대한 평가도 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아픈 아이들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5개년 배치 계획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이제 그 일반 학급에 배치할 학생인지 안 그러면 또 특수학급에 배치할 학생인지 좀 더 이제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실무사나 또 자원봉사자나 좀 더 하고 그리고 교원을 또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 그 장애 아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 교수나 학습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 있거든요. 89명이 그러니까 74.2%가 교사의 역할이 특수아동을 케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특수학교 관리자 아니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가 조사한 거거든요. 그만큼 교원 확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